네, 안녕하세요. 성장형 교사 김민입니다. 네, 요즘 수능이나 각종 고시 준비하는 분 많으시죠? 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집중도 잘 되지 않으실 텐데요. 네, 이미 자기만의 공부법이 있고 잘 실천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로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공부법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내신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했고, 네, 수능이나 임용고시도 한 번에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엄청 공부를 많이 하는 편도 아니었거든요. 네, 아마 앞으로 제가 살면서 어떤 시험을 치르더라도 저는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도 저의 개발을 위한 언어 공부라든지 교육과정 공부 등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방법은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쉬운 공부법이에요. 특히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일 경우에 이 공부법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심지어 공부에 재미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을 다 보시고 딱 한 달만 이 방법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저만의 공부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준비물은 공부할 교재, 그리고 연습장은 무지도 괜찮고 주공책도 괜찮아요. 그리고 색깔펜 여러 가지 있으면 좋고요. 형광펜 있으면 되고 샤프나 연필이 있으면 돼요. 끝이에요. 네, 먼저 교재를 펴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샤프나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요. 혼자 공부할 때도 좋고 강의를 듣거나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때도 샤프나 연필로 중요한 부분을 밑줄 그어주도록 하세요. 이때 중요한 건 반드시 마음속으로 글을 같이 읽으면서 샤프로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한 챕터나 내가 원하는 만큼의 범위까지 다 했으면 이제는 눈으로 처음부터 쭉 읽어요. 이때 내가 동그라미나 밑줄 칠 부분은 자세히 봐주세요. 눈으로 읽을 때도 마음속으로 꼭 같이 읽어야 돼요. 네, 이렇게 읽고 나면 책을 덮으세요. 그리고 빈 공책에다가 좀 전에 배운 이제 주제 제목을 쓰고 내가 좀 전에 2번 읽었던 것 중에 생각나는 것들을 전부 다 써봐요. 형식은 자유롭게 써도 돼요. 낙서처럼 써도 되고 눈을 감고 써도 되고요. 저는 마인드맵을 주로 활용해요. 이쁘게 말고 대충 막 적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다 적어봤으면 교재를 펼치세요. 교재를 펼친 다음에 내가 적은 부분과 비교를 해요. 이때 부족하거나 빠뜨린 부분은 색깔펜으로 추가해서 연습장에 한 번 더 적어보는 거예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배운 내용을 다 못 적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다시 공부하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한 챕터나 내 공부할 오늘의 목표를 달성했으면 반드시 그에 맞는 연습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돼요. 네,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교재나 아니면은 강의 교재,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물에도 연습 문제는 항상 있으니까 그날 배운 내용은 연습 문제를 꼭 푸세요. 만약 연습 문제가 없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고 자기가 직접 한 문제라도 만들어서 연습 문제를 꼭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연습 문제는 풀이 과정이 필요할 때는 아까 무지 공책 있죠. 공책에다가 풀이 과정을 적는 게 중요해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연습장에 푸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나서 답은 교재에 표시해도 돼요. 네,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서 대충 찍어서 맞췄거나 틀린 문제는 반드시 샤프로 별표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한 번 더 풀어볼 건데요. 이제는 스스로 풀 수 없었거나 어려웠기 때문에 반드시 답지를 보고 푸세요. 여러분 답지 진짜 중요합니다.
네, 답지를 보면서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볼 건데요. 연습 문제 꼭 풀어야 됩니다. 어떤 형식이든 문제는 꼭 풀어야 돼요. 틀린 거는 몇 번? 네, 2번 풀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답지를 보고 푸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해야 할 공부를 했으면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네, 원래 수업 했고, 그리고 네, 나름대로 정리도 해봤고, 연습 문제도 풀었고, 틀린 연습 문제는 답지를 보고 한 번 더 풀어봤고요. 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어떤 거냐면 내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자기 전에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책으로 봐도 되고, 내가 공부한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놨다가 누워서 휴대폰으로 보든 꼭 한 번이라도 보고 자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자기 직전에 봤던 것들은 이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하거든요. 저도 해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자는 동안 뇌 속에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정돈 시켜주는 느낌이거든요. 꼭 하세요. 누워서 휴대폰 게임을 하든 웹툰을 보든 뭐 톡을 하든 뭘 해도 좋아요. 다 놀고 나서 반드시 자기 직전에는 내가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하고 자야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잤어요. 자고 나면 다음날이 밝았겠죠? 어제 자기 직전에 봤던 거 있죠? 네, 그거를 일어나서부터 오늘 집 밖에 나가기 전까지 반드시 한 번은 꼭 봐야 합니다. 일어나서 씻고 보든 밥 먹고 보든 준비하면서 보든 꼭 전날 자기 전에 봤던 거를 아침에 집 문 열고 나가기 전에는 한 번 봐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오늘 공부를 위한 워밍업을 해주는 건데 운동하기 전 준비 운동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이제 본 수업을 한 번만 끝내고 나중에 몰아서 복습하면 그때 복습량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일어나서 복습을 짧게라도 해주는 거예요. 시간 많이 안 걸리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해주세요. 전날 공부한 모든 과목이 아니더라도 한 과목이라도 네, 꼭 해주세요.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네, 한 번 공부했을 때 해야 할 양인데요. 정리를 하자면 맨 처음에 따라 읽기. 우리 연필이나 샤프로 교재를 따라 읽었었죠. 그 다음에 네, 저는 마인드맵을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교재를 한 번 더 보고 내가 쓴 무지 노트에 쓴 마인드맵에 추가하는 거죠. 그리고 추가한 마인드맵을 한 번 더 읽는 거예요. 연습 문제 풀었죠. 그러고 나서 네, 틀린 문제는 답지 보고 한 번 더 풀기. 그리고 네, 자기 전 일어나서 한 번 더 복습. 이게 하루에 공부할 때 처음과 끝이에요. 오늘 공부를 했으면 나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고 문제 풀어보고 틀린 문제 한 번 더 풀어보고 자기 전과 일어나서 복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더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첫째 날 우리 1일차죠. 네, 이제 공부 둘째 날이 됐어요. 둘째 날이 됐는데 전날 공부한 부분 이후부터 아마 공부를 하겠죠. 네, 전날 수업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나 아니면 강의 중에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은 연필로 표시해가면서 공부를 하고 나름의 마인드맵도 만들어 보고 연습 문제 풀이도 하고요. 틀린 연습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똑같이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전날 공부했던 부분을 복습해 주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오늘 공부한 부분이라면 우리 연습 문제 풀이까지 다 하고 나서 이제 복습의 시간을 가질 텐데 이때는 색깔펜이랑 형광펜으로 이제 전날 공부한 부분에 필기도 해보고 줄도 그어가면서 전날 공부한 시간의 한 절반 아니면 절반의 절반 정도만 시간을 할애해서 복습해 주는 거예요. 이때는 따로 연습장에 마인드맵 정리를 안 해도 되지만 한 번 더 해보고 싶으면 연습장에 또 정리를 해봐도 돼요. 네, 3일째도 마찬가지로 오늘 해야 할 부분을 다 하고 나서 마인드맵하고 연습 문제 풀이까지 다 했으면
어제 했던 공부를 색깔펜을 들고 공부해 주는 거죠. 전날 공부한 시간에 반이나 또는 반의 반 정도 투과하세요. 4일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렇게 반복하면 일주일 중 4일이 지나고 5일째 아침이 되겠죠. 편의상 금요일 아침이라고 할게요. 금요일. 이렇게 반복하면 일주일 중 4일이 지나고 5일째 아침이 되겠죠. 편의상 금요일 아침이라고 할게요. 이 금요일은 정말 중요해요. 금요일도 이제 선생님 수업이나 강의를 듣고 교재 수업을 똑같이 해줍니다. 이렇게요. 수업도 똑같이 하고요. 그리고 마인드맵도 똑같이 해요. 그리고 마인드맵 추가도 똑같이 하고 연습 문제 풀이도 똑같이 하고 연습 문제 다시 풀기까지 똑같이 다 해요. 그런데 그리고 목요일 복습도 다 해요. 그런데 조금 달라진 거는 이제 복습의 시간을 더 갖는다는 건데요. 목요일 것까지 복습을 한 이후에 금요일 이제 오후쯤 되겠죠. 이제 복습의 시간을 더 갖는 건데 금요일에 하는 이 복습은 토요일, 일요일이 가기 전에 반드시 다 해놓고 새로운 월요일을 맞이해야 돼요. 금요일이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이 들떠서 놀고 싶어지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금요일을 조금 희생시킬 필요가 있어요. 금요일 복습은 1일부터 5일까지, 즉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배웠던 내용을 공책에 정리하는 거예요. 주로 검정, 파랑, 빨강 색깔펜이나 형광펜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는데요. 월요일부터 공부했던 내용을 교재를 보면서 일관성 있게 공책에 정리하는 거예요. 이 공책은 아까 연습장이 아닌 새 공책이에요. 새 공책에 정리를 하는 건데 이 작업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4일 동안 복습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처음에는 귀찮지만 나중에 이 공책은 여러분들의 아마 보물이 될 거예요. 정리 노트가 되는 거죠. 시험 전에는 이 노트는 아마 알짜 노트가 될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 정리는 되도록이면 토요일 오전까지는 끝내주세요. 금요일 저녁에 끝내면 더 좋고요. 토요일 오전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정리를 다 끝냈다면 이제 토요일 오후부터 이제 일요일 잠들기 전까지는 공부를 하지 마세요. 이날은 쉬는 날이에요. 그냥 쉬세요. 시험이 가까워져서 복습을 더 많이 해야 한다면 모르겠지만 좀 꼭 쉬어주세요. 언제까지 끝낸다? 되도록이면 토요일 오전까지 끝낸다. 오전까지 정리를 끝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다 하고 나면 이제 월요일이 다시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월요일이 되면 지난주 했던 것을 반복합니다. 처음에 이제 수업하고 마인드맵하고 연습 문제 풀고 자기 전 복습, 일어나서 복습하고 그리고 사이에 전날 복습도 수업의 한 반 정도 시간 또는 반의 반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꼭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보통 시험 날짜를 기준으로 과목별, 단원별로 일주일씩 범위를 잘라서 보면 내가 언제부터 첫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시험이 11월이다. 시험이 11월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6월부터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면 약 6개월의 시간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1개월은 이제 정리, 총 복습의 시간으로 잡을 때 한 5개월 정도 공부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과목이 단원이 10개다. 그러면은 10개 단원이다. 5개월 동안 해야 되면은 그렇죠. 한 달에 2개 단원, 즉 2주에 1개 단원을 떼야 하는 거죠. 큰 부담이 없는 범위니까 여러분들 딱 한 달만 먼저 시작해 보세요. 이번 달 6월 달에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큰 부담 없이 진도도 밀리지 않고 복습도 꾸준히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오전에 3시간 그리고 오후에 3시간 공부를 하면 좋은데 익숙해지면 시간을 더 늘리세요. 그런데 익숙해지지 않으면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등으로 시간을 줄여서 시작해도 돼요. 그리고 시간에 여유가 좀 생기면 오늘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추천합니다. 연습 문제 풀이를 많이 하게 되면 이제 국가고시나 우리 각종 수능 같은 경우에는 유형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면 조금만 풀어봐도 괜찮지만 연습 문제는 많이 풀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좋은 습관이 될 거예요. 연습 문제 중요합니다. 많은 문제집이나 아니면 많은 강의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연습 문제를 찾으세요. 많아요. 요즘 연습 문제가 많기 때문에 꼭 한번 풀어보세요. 좋은 습관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공부의 양을 많이 하면 공부가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내 목표에 맞게 계획을 잘게 나누어서 공부하면 하루에 해야 될 공부의 양도 적어지고 공부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안 배우고 공부를 해서 그렇지 절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제 방법을 한번 배워보시고 자기만의 더 나은 공부법을 개발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공부가 재밌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에 좀 반응이 좋으면 다음 시간에는 단원평가나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자주 틀리거나 모르는 문제 있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형별로 집중 복습하는 방법과 또는 시험이 다가올 때 주말을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청킹과 기억력 향상법으로 이제 단순 암기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사람마다 공부법이 다르고 제 방법도 다른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아직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게 참 불합리하거든요. 우리 배우는 거랑 좀 이질감이 있어요. 미래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우리 시험 제도는 조금 이질감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게 통과해야만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크게 소리를 외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에 맞서서 자기만의 공부법으로 끝까지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왕 버티는 거 재미를 느껴가면서 즐겁게 버티면 좋잖아요. 이 방법을 쓰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진도가 밀리지 않아요. 그리고 복습도 재밌고 공부를 알게 되면서 더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아마 저도 죽기 전까지는 어떤 공부든 계속 하면서 저를 성장시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희망 잃지 마시고요. 열공, 질공 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다 잘 될 거예요. 그럼 안녕.